안녕하세요. 미국지식 훌륭하다 미드입니다. 오늘 초반에는 약간 내려가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 장 끝부분으로 가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제의 고점을 치고 올라서주지 못한 부분인데요. 과거에 51선이나 그 밑으로 빠져서 내려온 경우는 제가 빵빵 하면서 올라온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3일 정도는 전고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점을 경신해 왔습니다. 오늘도 전고점을 잡아주고 마무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쉽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감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또 최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지, 지금 증시 상황에서 올라갈 모멘텀을 찾지 못하겠다는 의견도 많으니까요. 저도 사실은 증시가 never die, 그러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백악관에서 증시 못 내려가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 라고 우스갯소리 이야기하면서 상승을 즐기고 있지만, 사실상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더 올라가도 되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조정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없고요. 며칠 전 많이 하락했을 때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서 조금 아래까지 하락을 해주면서 횡보를 하면서 10월 중순 정도까지 지내고 그 다음부터 상승을 한 번 더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증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내리면 매수로 대응하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매수, 매도, 추천이나 강요하는 부분은 없고 개인의 판단으로 하셔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 매수로 대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어떤 투자자가 연말 증시에 올라간다는 옵션을 5천만 달러를 베팅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사실상 연말에 베팅을 한 건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그 전에라도 오르면 팔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연말에는 상승이 한 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불을 지펴주는 기사였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하락시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기보단 좋은 종목에 평단 낮추기 작업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역시 개인의 판단으로 매수 매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며칠 전에 하락에서 매수로 대응하락을 했는데, 페이스북 340, 엔비디아 210, 마스터카드 340, 비자 220에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물타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다 라고 해도 자신의 평단이 너무 가까운 곳에서는 물을 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처음 주식하시면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5불, 10불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줄 알고 매수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종목의 움직임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시고 매수하시면 좋은데요. 비자 같은 경우는 220에 매수하고 216 부근까지 내려갔는데요. 매수를 해도 되나 굳이 할 필요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 매수 부근 200불에 대기 중이었고요. 이유는 220불은 상승하게 되면 금방 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216불에 평단 낮춘다고 물탔다가 하락하면 마이너스가 더욱 불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지만 최대한 멀리 떨어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멘탈에서 매수하시면 평단 낮추기도 좋고, 상승 시 금방 복귀하는 자리가 멘탈선이므로 그런 부분에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자는 제가 200불 밑에서는 사서 모으시라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작년 10월경에 급락한 적이 있으나 200불에는 며칠 만에 금방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멘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멘탈 자리는 바뀌고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멘탈선을 사용해서 물을 탈지도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멘탈선을 잡는 건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기분이 참 좋은 날입니다. 증시가 나쁘지 않게 흘러주었고 테슬라가 드디어 고점을 깨고 올라주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주님들도 기분이 좋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막판에 증시가 막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우선 지켜본 것은 테슬라의 전체적 차트인데요. 오늘 개인적으로 저를 칭찬하는 하루였습니다.
장 시작하고 테슬라 터질 차트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커뮤니티로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증시 상황이 계속 바뀌니 상황이 바뀌면 바로바로 그 상황 전달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괜히 기대감과 실망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려드리지 못했는데요. 우선 상승이 주었으니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VXX를 계속 지켜보는데 내려가는 게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VXX를 제가 지켜본 결과 상승할 때는 내려오지 않고 계속 상승 자리에서 맴들더라고요. 그러고 며칠 후 급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증시 하락 전부터 계속 VXX 이상하다 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25불 50에서 26불 30부근까지 상승하고 26불 밑으로 절대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까지 증시는 오른 듯 보였는데 VXX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뭐 하루 정도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지났는데 26불 30에서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 다음에 갭상하고 내려올지 알았는데 안 내려왔고요. 이런 모습을 계속 해주었습니다. 계속 올라가서 저점을 내리지 않고 그 부분에서 횡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점을 경신하면서 증시 급락을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돌아와서 오늘 VXX는 쉬지 않고 내리더라고요. 하지만 금리가 오르는 듯 해서 약간 멈칫은 했습니다. 그래도 테슬라 차트가 아주 좋게 장 시작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이거 아침에 터져도 두 번째 또 터질 수 있겠다 해서 두 번째 터질 때 테슬라 콜옵션을 타서 아주 큰 수익 잘 하고 중간에 한 번 더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콜을 타서, 콜은 상승의 배팅입니다. 콜을 타서 같이 큰 수익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아직도 상승이 더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고 굉장히 좋은 차트들이 많아서 다음 주도 기대를 해보면 좋을 듯한 분위기입니다. 테슬라는 단기적으로 760불 부근 주시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부분만 지켜준다면 다음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수익을 했지만 테슬라 주주님들도 수익을 하셨을 테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금리 때문에 움찔을 하면서 장 초반에 매수를 편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너무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한번 올리게 되더라도 여전히 저금리가 유지되는 부분이라 투자자들에게는 금리가 올라도 신경을 덜 쓰게 되는 부분이 된 듯 보입니다. 테이퍼링 역시 그렇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파월 의장의 스피치가 있을 때 굉장히 얼굴이 좋아 보였습니다. 농담으로 의원들 주식 다 팔아서 테이퍼링 한다고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얼굴로 보였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에는 어깨도 많이 웅크려져 있었던 느낌이었는데 눈치도 많이 보는 듯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어깨 딱 펴고 뭔가 여유로운 모습의 스피치였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고 증시가 하락하면 그것도 문제이니 조심스러웠을 텐데 오늘까지의 나쁘지 않은 증시 상황으로 이유 있는 파월 의장의 여유로운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파월 의장도 심리적 부담이 행동에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연준이 테이퍼링은 내년 중순까지 한다고 했는데 7개월 동안 약 200억 불씩 줄이는 건데요. 연준 위원들 중에 정도표는 2022년도에 한 차례 올린다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리는 것이죠. 원재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미국은 작년에도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는데 이번에 또 푼다고 하니 달러가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이죠.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모기채권을 계속 사들이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헝다를 이용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우선 헝다는 이자를 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오고 헝다 자동차 직원들에게 임금 지급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파산은 기정사실이고 파산 형태의 문제인데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파산하고 부동산은 국유화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는 크게 영향은 많이 주지 않을 거다라고 하고요. 중국은 헝다가 무너질 것에 대비해서 지방정부와 지방은행에게 대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헝다가 무너지면 디폴트로 인해 은행의 믿음이 사라지면서 돈을 은행에서 빼려고 하고 그러면서 무너지는 은행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있는데 그 전에 헝다그룹 문제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 나오면서 내년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영구 집권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잘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아마 내년에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 중국이 헝다 문제로 부동산 쪽에 문제가 생길 때 맞춰서 금리를 올리고,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 쪽에서 자금이 빠지고 미국으로 흐르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달러 가치를 다시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중국을 계속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정부 부채 한도 협상 9월 말까지인데요.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대로 가면 셧다운도 될 수 있을 거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셧다운에 대비하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요. 상원에서는 통과가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셧다운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셧다운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 오면 종종 보통 이렇게 싸우고 결국은 해결되고 끝났었습니다. 아직은 크게 문제 삼을 상황은 아닌 듯 보입니다. JP몰간에서도 셧다운이 돼도 단기적일 것이다 라고 했고요. 셧다운이 30일을 넘기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약간 유치한 싸움인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미루면서 너희 때문이야 하면서 탓을 돌리는 시간표입니다. 아마 끝부분까지 끌고 가서 결국은 해결되는 시나리오가 나올 거라 예상이 됩니다. 우선 오늘까지의 마감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이 좋은 흐름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주말 되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